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 가족들과 반갑고 편안한 시간들 보내셨습니까? 날이 굳어 휘영청 둥근 달 보기는 어려웠겠습니다만 오랜만에 긴 연휴 보내시면서 여유 즐기셨으면 합니다. 이번 연휴 기간 중 가장 많은 교통량을 추석 당일인 오늘 기록할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 귀경 행렬이 시작되면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차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도로 정체가 극심해지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한때 9시간 50분이 걸리기도 했다는데 지금은 어떤지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연 기자, 지금도 많이 붐비고 있습니까? 네, 추석 당일인 오늘 이곳 서울요금소는 지나가는 차량들이 어제보다 확연히 늘어났습니다. 다만 지금은 저녁 9시가 넘으면서 양방향 도로에서 모두 막힘없이 요금소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구간 교통 상황 보시겠습니다. 경부선 목천 부근은 서울 방향 차량들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서해안선 동서천 분기점 부근에서도 서울 방향으로 가는 차량들이 줄지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고속도로 통행 차량이 667만 대로 이번 추석 연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성길은 오늘 낮 3시까지 가장 막혔다가 오후 7시부터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서울로 들어오는 차량도 많아지고 있습니까? 네, 오늘 하루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차량은 어제보다 2만 대 늘어난 약 48만 대로 예상됩니다. 본격 귀경길이 시작되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한때 9시간 50분이 걸리기도 했는데요. 다만 저녁이 되면서 정체가 조금씩 풀리면서 지금 출발하시면 서울요금소까지 대전에서 3시간, 목포에서는 4시간 50분, 대구에서는 3시간 50분, 부산에서는 5시간 40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내일인 7일까지 면제됩니다. 서울요금소에서 TV조선 이나연입니다. 추석을 맞아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은 차례를 지내고 직접 만든 명절 음식을 나눠 먹으며 정을 쌓았는데요.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공원 묘원엔 성묘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추석에도 마냥 웃을 수 없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성묘객들이 짐꾸러미를 들고 조상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올리고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해 봅니다. 후손들 잘 되게끔 잘 보살펴 주십시오. 3대가 함께 절을 올리며 다시금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들 가르칠 때, 키울 때도 그랬듯이 우리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매년 이렇게 찾아뵙는 게. 하지만 지난 봄 화마가 집어삼킨 경북 지역에선 이재민들이 여전히 임시주택에 머물고 있습니다. 91살 신경도 씨도 가재 도구는 물론 제기와 병풍, 조상들의 사진까지 모두 잿더미로 변한 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임시주택이 협소한 탓에 차례를 지내지 못하는 아쉬움은 손자, 손녀들과 함께하는 성묘로 대신했습니다. 산소에 가가지고 참 주가 보러 단한잔 먹고 그래 오는 게 그래라도 이제 도리가 참.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 항공 참사 유족들도 명절이면 먼저 떠나보낸 가족 생각에 목이 메입니다. 희생자들의 위패가 놓인 합동 차례 현장. 그나마 유족들은 손수 차례상을 차리면서 잠시라도 고통을 잊는다고 했습니다. 같은 슬픔을 나누신 저희 유가족들과 같이 또 이 합동 차례를 준비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고. 장소와 방법 등은 모두 달랐지만 가족들과의 정을 나누는 마음만큼은 같았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오늘 같은 명절에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에서 건너온 실향민들입니다. 분단의 벽이 쉽게 무너지지 않으면서 점점 연로해지는 어르신들이 늘어나 안타까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90을 넘긴 나이에도 고향 한번 가봤으면 하는 마음. 임진각에 모인 실향민들을 신정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천막 아래 차려진 차례상 앞에 줄줄이 선 사람들이 묵념하고 국화꽃을 올리고 술도 한 잔 따라봅니다. 궂은 날씨에도 파주 임진각 앞에 실향민과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비 오나 눈 오나 그냥 오는 거지. 사서 조상님 묘에 참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내가 살고 있을 때. 나도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80이 넘은 최인숙 씨는 직접 끓여온 토란국을 북에 계신 시어머니께 올립니다. 이북 음식이 그 어려서 입맛이 잊지를 못하나 봐요. 우리 할아버지가 고향을 연세가 드시니까 그렇게 그리워하셔가지고. 형제분, 엄마 뭐 다 보고 싶죠. 그러면 뭐 살았겠어요? 다 돌아가셨겠지. 제 뒤로 보이는 임진강철교 건너편이 북한 땅입니다. 차례를 마친 실향민들은 가지 못하는 고향 땅을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1951년 1.4.5 때 피난을 왔다 어느덧 90살이 되신 김학남 씨는 임진각에 가지 못했지만 마음은 항상 북녘 고향에 있습니다. 생전에 한번 고향을 한번 가봤으면 하는 것이 뭐 제 꿈이죠. 인민군으로 끌려간 큰형님의 모습은 사진 한 장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피난 나올 때 같이 못 나오게 지금까지 한이 되고. 실향민들은 70여 년째 고향 땅 한 번 밟지 못하고 또 한 번의 명절을 맞았습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추석 연휴지만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가 전산망 화재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을 녹화한 게 여전히 논란입니다. 여야의 고소존으로 확대됐는데요. 민주당이 어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자 주 의원은 대통령실과 민주당 대변인들을 맞고소했습니다. 주 의원은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됐던 녹화 전날에 대통령 일정을 공개하라고도 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과 민주당 박수현 대변인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촬영 시점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의혹 제기가 허위란 취지의 거짓 브리핑을 했던 겁니다. 강 대변인은 지난 3일 화재 발생 무렵 예능 촬영 의혹을 제기한 주 의원을 향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김남준 대변인은 화재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28일 녹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JTBC 프로그램을 녹화하고 오후 5시 30분에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주 의원은 화재 다음 날이자 녹화 전날인 지난달 27일의 일정 공개도 요구했습니다. 관저 냉장고는 언제 떼어갔고 관저 촬영은 전혀 없었냐는 겁니다. 25시간 동안 아무 일정이 없어요, 대통령이. 자기 대통령실 참모들끼리 모여서 회의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대본 리딩회의인지 국민들 입장에서 알 게 뭡니까?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예능 출연은 경주 에이펙을 앞두고 K푸드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문화외교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 등을 주재한 점을 강조하며 이른바 48시간 의혹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와 석방을 놓고도 충돌은 이어졌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체포영장 집행의 배후로 대통령실과 민주당을 지목했는데 지난 8월 국회 답변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경찰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주원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정은 의원이 당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정치적 편향성 등을 지적하며 구속 수사를 촉구합니다. 즉각적인 구속 수사도 불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예,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국수본에 지시하겠습니다. 청장 직무대행이 답변을 한 지 일주일 후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게 1차 출석 요구서를 보냅니다. 경찰은 이후 한 달 넘게 5차례 출석 요구서를 추가로 보낸 뒤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어젯밤 SNS에 청장 직무대행의 답변을 언급하며 체포영장 신청은 대통령실과 민주당 경찰의 합작품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청장 직무대행의 국회 답변은 의례적인 말에 불과하다며 이 전 위원장 수사팀의 지시는 물론 의견조차 전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도 이 전 위원장 체포 적법성은 인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과 경찰은 체포 근거가 된 선거법 공소시효를 두고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10년이나 되는데 무슨 긴급 체포냐고 반발하고요. 경찰은 6개월이라 강제조사가 불가피했다고 합니다. 같은 혐의에 대해 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지 안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체포적부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긴급 체포가 부당하다며 반발합니다. 저를 체포하고 구금하는 데는 국민도 없었고 주권도 없었습니다. 당시 경찰을 대신해 법정에 선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3일로 만료돼 체포가 불가피했다고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 아니라 10년이 맞다고 반발합니다. 공직선거법상 일반적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공무원이 직무나 지위를 이용한 경우엔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경찰이 서둘러 강제조사를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체포의 필요성과 계속된 조사의 필요성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경찰도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6개월이 넘어가면 일반 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다며 그 전에 이 전 위원장의 진술을 듣고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법원도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정치판에서 유력 유튜브를 배제하고 정치하기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돕니다. 수십만에서 100만 명 넘는 구독자를 거느린 일부 유튜브들은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나가야 공천도 받고 돈도 모으고 선거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고 입법까지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근거가 빈약한 음모론으로 돈벌이까지 하는데 제대로 된 감시나 견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의도를 움직이는 유튜브 권력의 실태와 문제점, 대책까지 한송원, 고이동 두 기자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결정이 됐습니다. 지난 6월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대표 출마 선언 이틀 뒤 김어준 씨 유튜브부터 찾아갔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대 김어준 대결이라던 전당대회에서 이긴 뒤 정 대표가 가장 먼저 나간 곳도 기성 언론이 아닌 김어준 씨 유튜브였습니다. 오늘도 이제 인사 발표를 할 텐데 유임자도 이제 나올 겁니다. 뭐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거지. 지난 1년 동안 김 씨의 유튜브에 출연한 민주당 의원은 119명이나 됩니다. 의원들 사이에선 한 번 나갔다 오면 후원금이 확실히 몰린다는 말이 돌 정도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 지지층이 즐겨보는 유튜브에 나가 본인 채널을 홍보했는데 하루 만에 구독자가 2배로 늘기도 했습니다. 저거. 사실은 국회의장에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막내 비서관이 꼭 얘기하라고. 야권에서도 전한계 씨 등이 지지층을 상대로 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54만 명 가깝죠. 지금 구독자가. 50만 명이 가입되면 현재 75만 명 책임당원에다가 국민의힘을 들었다 놨다 해주니까 의원들의 입법 활동까지 영향을 주는 일도 벌어집니다. 김어준 씨는 자신이 세운 업체를 통해 2차례 내란 재판부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2주 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내란 재판부 추진을 공식화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유튜브 권력의 전횡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민주당 곽상원 의원은 유튜브 권력이 공천과 선거에도 직접적으로 개입해 정치를 왜곡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대표적인 가짜뉴스는 2022년 청담동 술자리 의혹입니다.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수차례 음모론으로 논란이 됐던 김어준 씨는 국회에서까지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체포되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하여 구출하는 신용을 하다 도주한다. 이를 두고 신빙성이 낮다는 보고서를 쓴 보좌관을 대신해 국회의원이 사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김어준 허황된 사실 거짓말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좀 미안해요. 보수 유튜버 전한계 씨는 국가전산망 화제를 틈타 관광객으로 위장한 중국인 범죄자가 들어올 수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거 들어오기 3일 전에 이틀 전에 이렇게 화제가 났을까? 야당에서도 전 씨와 비슷한 주장들이 제기됐지만 출입국 관리 시스템은 화제가 난 국정자원과는 별개입니다. 진영을 가리지 않는 유튜브발 가짜뉴스엔 징벌적 손해배상 등 규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팬덤이 가장 정점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는 그 밑에서 팬덤의 그런 성향을 잘 이용해가지고 수익 창출을 하고, 특히 유튜버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는 정치인들도 자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발 전력 수요가 폭증할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 정부는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효율이 높지 않다 보니 원전과 같은 용량을 발전하려면 지금보다 100배가 넘는 태양광 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채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새로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를 지금의 3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 기후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우리 산업이 탈탄소 경쟁력을 높이라는 국민의 명령에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반면 신규 원전 설치엔 소극적인데 풍력이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비해 원전을 짓는 데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10년이나 돼야 질동 말동인데 그게 대책입니까? 풍력 발전에 태양광 이건 1, 2년이면 되는데 그걸 대대적으로 건설해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야지. 무슨 원전을 지어요. 그런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현재 국내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하는 것과 같은 용량의 전기를 발전하려면 원전이 입지한 땅에 123배가 필요하다고 추산했습니다. 서울 넓이의 4배에 달합니다. 또 해상풍력이 2030년까지 목표치를 생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태양광 발전을 위한 부지는 2221제곱킬로미터, 서울 면적의 3.5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요 전력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거긴 하지만 같은 면적을 기준으로 발전 효율이 100배 넘게 차이나는 셈입니다. 지을 데가 없는 곳은 원전이 아니라 태양광인 셈입니다. 탈원전했던 나라들마저 다시 원전의 효율성을 인정하고 원전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업계에서도 AI 시대의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에 의존하는 것으론 부족할 거란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뒤집히며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차에 끼인 채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시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으로 뛰어들어 운전자를 구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한 대가 미끄러지는가 싶더니 갓길 옆 가드레일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번쩍하더니 전복된 차량에선 화염이 치솟습니다. 운전자는 상반신을 내놓은 채 움직이지조차 못합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경기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신갈분기점 인근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때 가던 길을 멈춘 시민들이 차량으로 몰려듭니다. 휘발유 차량이라 불이 확산될 우려도 있었던 상황. 한 시민이 전용 차로를 달리던 버스를 다급히 멈춰 세우는데 소화기를 들고 내린 기사에 시민까지 합세해 진화에 나섭니다. 다리 쪽으로 이제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 불부터 꺼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자동차로 있는 버스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시민들은 불길이 잦아든 걸 확인하곤 뒤집힌 차량을 들어올려 운전자를 빼냈습니다. 사고 발생부터 구조까지 걸린 시간은 10분. 필사의 구조에 병원으로 옮겨진 운전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리에 좀 피가 흘려서 병원으로 이제 후송을 했어요. 생명에 위독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걸로 보이고. 경찰은 운전자에게 음주 정황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올 상반기 산불 피해 규모는 1조 원이 넘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영남 지역 산불 피해가 컸습니다. 앞으로 산불에 더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립공원에 AI 감시 카메라가 처음 도입됐습니다. 얼마나 효과적인지 차정승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마을 가까운 산자락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점점 커져 하늘 위로 솟아오릅니다. 팔공산 국립공원 상황실은 즉시 출동 명령을 내립니다. 산불로 의심되는 연기가 감지되었습니다. 지금 즉시 출동하시기 바랍니다. 곧장 1분당 물 2,800리터를 뿌리는 고성능 진화 차량이 투입됩니다. 산불을 3분 만에 감지한 AI 감시 카메라 덕분입니다. AI 감시 카메라는 우리나라 산악 지형과 계절별로 다양한 산불 유형을 학습해 불길이 일기 전 연기부터 감지할 수 있습니다. 감시 카메라는 구름과 안개의 차이도 식별해낼 만큼 정밀해서 화재로 인한 연기인지를 즉각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형 산불은 최대 시속 8.2km로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조기 탐지가 관건입니다. 하지만 감시 인력은 부족한 상황. 열화상 드론이 도입됐지만 험준한 국내 산악 지형상 추락하거나 전파가 끊길 위험이 큽니다. 이 때문에 AI 감시 카메라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다 좀 신속하게 산불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초동 진화가 훨씬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팔공산과 지리산, 오대산 등에 우선 29대를 설치한 후 국립공원 전체로 AI 감시 카메라 설치를 확대해 산불 감시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소형 보트를 타고 미립국하려던 중국인들이 붙잡혔습니다. 최근 우리 바다로 몰래 들어오려다 걸린 사례 대부분은 중국인이었습니다. 김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속력으로 물살을 가르던 소형 보트 한 대가 강한 조명이 켜지자 방향을 바꿔 달아납니다. 현재 미식별 선박 지속적으로 정선면역 실시 중에 있으며 추적 중에 있음. 해경과 40km에 달하는 추격전을 벌인 끝에 구조정이 보트에 접근한 뒤에야 멈춰섭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충남 태안 해역에서 미확인 보트 한 대가 군 레이더에 걸렸는데 출동한 해경에 적발된 이 배 안에는 중국인 남성 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검문 검색 과정에서 한 명은 바다로 뛰어들었다 2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충청남도는 새벽 시간 주민들에게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남성들이 타고 온 보트는 해경이 수서보안 등을 이유로 두꺼운 방수포로 완전히 덮어둔 상태입니다. 이들은 해경에 미립국하기 위해 전날 밤 10시쯤 중국 위해를 출발해 330km 정도 운항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낚시객인 척 위장해 미립국한 뒤 불법 취업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트 내부에는 낚싯대 4개, 30리터 기름통 6개, 생수 등이 적재되었고 낚싯대는 낚시앱으로 이장하기 위해 뛰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8명 중 7명은 이미 불법 체류로 한국에서 추방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바다를 건너 미립국하다 적발된 54명 중 52명은 중국인이었고 90% 가까이는 불법 취업이 목적이었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금값이 연일 급등하자 은으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도 늘고 있습니다. 금보다 싸면서도 그동안 금과 은값이 함께 움직였다는 점을 주목한 건데 전문가들은 주의를 당부합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의 귀금속거리, 실버바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6kg. 은이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오른다. 금이 오르면 은도 같이 오른다. 이틀 연달아 사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나 뭐 이런 데에 은수요가 엄청나게 금보다는 몇 배 저평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제 조금 구입하고 오늘 한 5kg 정도. 은 가격은 온스당 48달러까지 올라 14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은행에서 파는 은 상품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0.01g 단위로 은을 사고 팔 수 있는 한 시중은행의 은통장 계좌 잔액은 1년 새 430억 원에서 940억 원으로 배 이상 늘었습니다. 최근에는 40, 50대 고객의 투자자보다는 20대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폭넓게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은의 경우 가격이 떨어질 때 금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지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만 은이 금보다 훨씬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은 금과 은은 어떤 가치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는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K푸드 열풍이 유럽에서도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열린 세계 최대 음식 박람회에서 그 인기를 엿볼 수 있었는데 라면은 물론 김치와 고추장 같은 전통 발효식품도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독일 퀼른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식품 박람회. 식품업계의 CES로 이번 행사에는 역대 최대인 110개 나라, 8천여 개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은 단연 한국관입니다. 김치를 이용한 요리 교실도 열렸는데 현지인의 입맛에 맞춘 퓨전 소스가 특히 인기입니다. Kimchi mayo was really good. There was great hints of kimchi, but also authentic mayo. K 콘텐츠 열풍을 타고 매운맛으로 인기몰이 중인 라면과 떡볶이에 대한 관심은 압도적입니다. They're all pretty spicy, which I like because this spice makes it really addictive. And I really like it. I really like Korean ramen. 이 같은 인기에 관람회 측은 올해 처음으로 한국을 주빈국으로 선정했고 우리 기업들은 유럽 현지 공장 건설에 나서는 등 시장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규모 김치 공장이 완공되면 유럽 시장 확대에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푸드는 올해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 중동에서도 큰 폭의 수출 증가세를 보이며 사상 최초로 9월에 수출액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TV조선 윤을입니다. 명절 연휴만 되면 정치권은 지지층에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이를 민심이라고 해석합니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말만 쏙쏙 빼서 어찌나 잘 포장하는지 듣는 사람 입장에선 아 그런가 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장하는 바가 극과 극인데요. 여야가 이번 추석 민심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김창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서울 종로와 마포에 있는 사찰 방문 소식을 전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추석 민심을 받들어 민생 회복과 내란 극복에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대적 과제인 검찰, 언론,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을 향해선 내란 정당이라고 직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 정당과 내란 세력을 단호히 심판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의 경제 외교 안보를 무너뜨리고 온 나라와 민생을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이번 추석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으로 어느 때보다 무겁다고 평가했습니다. 국가 핵심 전산망은 마비됐고 관세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 대통령 부부는 예능에 출연해 국민 실망과 허탈감이 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 제 역할을 다하는 정부입니다.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거리에 내건 추석용 현수막에서는 서로를 향한 비판을 자제하고 따뜻한 명절 인사만 전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민주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검찰 폐지법 등을 강행 처리하면서 이번 명절은 그 어느 때보다 여야의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모시고 추석 민심이 어떤지 앞으로의 전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보셨는데 송편 빚으셨는데 잘 빚으십니까? 어렸을 때 많이 빚어봤는데 네. 저게 생반죽이 아니라 예. 뜨거운 반죽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빚기가 어려웠습니다만
어르신들에게 네네. 송편 빚어서 잘 대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렇게 이제 지역 일정도 바쁘시고 대표로서 일정도 바쁘신데 지금 저희들이 리포트했습니다. 여야가 바라보는 추석 민심 극과 극인데 대표님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저는 불편 그리고 불안 그리고 불법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세 협상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국정 자원이 이제 화재로 인해서 데이터 복구도 늦어지면서 이제 불안하고 불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보도 불안한 상황이고 그리고 외환 시장이나 여러 지금 경제도 지표가 불안하고 또 국민들의 삶은 불편합니다. 거기에 연휴 직전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저희들은 불법 체포라고 뭐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체포가 이어지면서 그런 불법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불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포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말씀하신 것 좀 하나하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불안한 부분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가 전산망 화재 이후에 예능 프로그램 촬영하고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대통령으로서 녹화 안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있어야 할 곳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예를 들면 뭐 관세 협상 같이 국익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현장 네. 그리고 재난 현장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문제되는 현장 그런 곳에 대통령이 있기를 원합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냉장고를 맡긴 것이 아니라 민생과 안전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뭐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이 한 번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그런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국민들은 더더군다나 대통령이 이런 국민들의 고통, 국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잘 공감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 촬영 자체도 논란이 됐지만 방송 자체에 대해서 논란이 됐는데 결국 하루 연기하고 오늘 방송을 강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전산을 담당했던 국정자원 이 화재로 인한 전산을 담당했던 공무원의 발인이었습니다. 그 하루를 피해서 이 방송을 강행하는 걸 보면서 역시 우리 대통령이 국민의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네. 있어야 할 자리에 없고 없어야 할 자리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논란 또 여쭤보겠습니다. 위법 수사에 대해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그랬는데요. 경찰이 연휴 직전에 체포한 건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분명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서 여러 여론이 좋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그 시간에 어디에 있었는지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현지 제1부속실장 네. 지금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되는데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또 국민적 여러 비판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연휴 전에 무리하게 정치적으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체포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네. 위법적인 체포가 있었던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 생각으로는 이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하는 게 과연 여권에게 유리할 거냐. 역풍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역풍이 충분히 예상됐습니다. 아마 경찰도 그것을 알았을 것이고 예. 여권에서도 그런 역풍을 아마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법적인 체포가 강행된 것은 윗선에 강한 지시가 있었거나 네. 또 하나는 지금 김현지 전 총무 비서관 지금은 예.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만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이 문제가 되면서 여론이 계속 악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덮기 위해서 그렇게 무리해서라도 체포를 강행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휴 끝나면 이제 곧바로 국정감사인데요. 이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이례적으로 대법원 현장 감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여권의 공세 어떻게 보고 계시고 대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번에 명절 때문에 지역에 내려가서 민심을 들었을 때 네네. 가장 민심이 분노하고 있는 부분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체포 그리고 네. 그것과 거의 비슷한 정도로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이 지금 사법부에 대한 압박입니다. 네. 또 대법원장 사퇴까지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것을 하고 안 하고 간에 결국 민심의 가장 큰 역풍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법부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저는 사법부가 결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5개 재판이 정지되어 있는데 네. 이 5개 재판이 언젠가는 저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다시
시작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여당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사법부를 몰아붙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은 이제 사법부가 그런 겁박에 계속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을 지켜내겠다고 하는 의지가 표출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이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대선 득표율도 미치지 못하는 지지율이라는 게 대체적인 그 여론조사 결과이기도 하고요. 네. 지지층마저 등을 돌렸다는 이야기인데 이제 취임 42일째인데 대여투쟁도 그렇고 국민을 어떻게 설득하실지 보관은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때는 42% 정도의 지지를 얻었고요. 저희들이 전당대회 직전에는 거의 16%, 17%까지 네. 내려갔었습니다. 지금 점차 회복을 하고 있지만 저희 지지층이 아직 다 돌아오지는 못한 상태이고 또 중도층까지 저희들이 흡수하지는 못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층 흡수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보여집니다. 예. 하여튼 계엄 탄핵을 거치면서 실망한 중도층이 다시 돌아오는 데는 저는 일정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네. 저희들이 정책을 통해서 제대로 중도층에게 다가가야지만 중도층의 마음이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네. 저희들이 대여투쟁을 제대로 할 때 우리 지지층도 저희에게 다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윤 전 대통령 면회 신청하셨잖아요. 이게 네. 중도층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과거와 단절해야 된다, 뭐 윤 전 대통령과 단절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데 저희들이 단절한다고 해서 지금 단절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지금 여당에서 계속해서 세 개의 특검을 가지고 또 뭐 정당 해산을 가지고 계속해서 과거를 저희들을 과거에 묶어두고 네. 계속 그런 공세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저희들이 단절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결국 그런 특검이나 정당 해산의 공세를 뚫고 나가면서 결국 미래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것. 그러면서 국민들의 삶을 민주당보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보다 더 잘 살피는 것이 저희들은 그게 결국 제대로 된 단절이라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추석 민심과 정치 현안 들어봤습니다. 아울러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도 출연 요청 드렸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막판 9연승으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NC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와일드카드 1차전에서 삼성을 4대1로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NC와 삼성은 내일 준 플레이오프 티켓을 두고 끝장 승부에 나섭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NC가 2대0으로 앞선 5회 초. 삼성 선발 후라도의 직구를 김영준이 걷어올려 좌측 담장을 넘깁니다. NC가 3대0으로 달아나며 승기를 잡는 순간입니다. 김영준은 이로써 통산 3홈런으로 와일드카드 결정전 최다 홈런 기록도 세웠습니다. 정규 시즌 막판 9연승으로 가을 야구에 합류한 NC의 기세는 시작부터 꺾일 줄 몰랐습니다. 돌아온 에이스 구창모의 호투에 데이비슨과 이우성 등 타자들의 연속 안타로 1회부터 앞서 나갔습니다. 선발로 나선 구창모는 2년 5개월 만에 6이닝을 소화하며 삼성의 강타선을 압도했습니다. 1회 이재현에게 중전 안타를 허용했지만 김성윤을 3구 3진으로 돌려세운 데 이어 구자욱을 병살타로 막아냈고 4회 말엔 3자 범퇴를 기록하며 디아즈를 헛스윙 3진으로 처리했습니다. 5회 말 삼성 이성규에게 솔로포를 내줬지만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구창모 선수가 생각 이상으로 너무 잘 던져줬고 뒤에 나온 선수도 제목을 해줘가지고 잘 막아줘서 오늘 투타 밸런스도 좋았던 것 같아요. NC와 삼성은 준 플레이오프 티켓을 두고 내일 다시 맞붙습니다. 승리팀은 3위 SSG가 기다리는 준 플레이오프에 오르게 됩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Returning from their ocean migration, they're getting ready to move upriver. And although they've failed time after time, their desire to push on is so strong they never give up. 연어의 삶은 참 신비롭습니다. 강에서 태어나 바다로 나갔다가 새 생명을 자신이 태어난 곳에 뿌리고는 생을 마감합니다. 이런 장대한 순환이 자연의 질서고 생명의 길입니다.
금년 추석은 예년에 비해 귀성객이 훨씬 많았는데 서울에서만 해도 150만 명 이상이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길이 있죠. 추석이면 어김없이 온 나라가 주차장으로 변하던 귀성길입니다. 민족 대이동, 수많은 연어들이 길을 떠납니다. 지줄대는 실개천, 얼룩배기 황소, 늙으신 아버지 어린 누이. 정지용의 시 향수엔 흙냄새 나는 고향이 있습니다. 절대 못 잊는 곳, 부모님들이 계신 곳, 가족들이 함께하는 우리 마음 깊은 곳입니다. 흙이 가진 것 중에 제일 부러운 것은 그의 이름이다. 흙 하고 그를 불러보라. 심장 저 깊은 곳으로부터 눈물 냄새가 차오르고 이내 두 눈이 젖어온다. 어린 시절 흙강아지가 다 되도록 뛰놀던 시인은 고향을 떠나와 높은 아파트에서 창밖을 보며 문득 흙을 닮은 어머니를 떠올리고는 눈물이 났답니다. 소설가 박경리 선생도 토지의 고향 하동 평사리에서야 자신의 작품이 삶을 잇는 서러움, 살아가는 모든 존재에 대한 연민에서 비롯됐다는 걸 사무치게 깨달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만물을 기르는 대지, 그 흙에서 자란 내 마음, 어머니의 마음. 우리가 고향을 찾는 건 그게 그리워서입니다. 오늘 하루 그 마음에 색동옷 입혀 웃고 웃는 따뜻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 가득한 시간도 되시고요. 그리고 명절이면 더 애쓰시는 소방대원, 교통종사자, 불철주야 나라를 지키는 국군장병 여러분 고맙습니다. 10월 6일 윤종호의 앵커 칼럼, 더도 덜도 한가위였습니다. 추석 당일인 오늘 궂은 날씨에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가족들과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할 텐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인천과 경기 남부, 강원 산지와 충남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의 20에서 60mm, 중부 대부분 지역의 10에서 4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빗길이 미끄러운 만큼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19도, 대구 23도로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목요일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남은 연휴 동안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6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